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간. 자, 오늘 동양증권의 세 분 나와 계시네요. 이경민 PB, 지문상 대리, 박세진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이 시점에는 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복 때부터 그때 리서치를 했던 게 서머랠리가 오느냐, 우리 대물 출연자분들한테 리서치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딱 중복이 됐는데 오늘 또 여쭤볼 게 생기네요. 네, 이제는 코스닥을 좀 정리하고 코스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야 되나? 뭐 서머랠리가 오느냐 이 질문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경민 PB님. 네, 저 같은 경우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머랠리는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지금 시장 흐름이 좀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실어 두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한 종목 중에서 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예, 지 대리님, 제 페북에 페이스북 친구들이 뭐 작년 데자뷰다. 이제는 코스닥 정리하고 코스닥은 썰물이고 코스피가 밀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오늘 굳이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예측이 하나도 안 맞았다고. 회의론자시죠? 좀 약간 회의론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철강, 조선, 뭐 금융주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부분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종목 중 안에서도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대비 상향 조정되는 그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대리님이 오늘 또 월요일 시간 나와주셨는데요. 후배가 그렇게 회의론자인지 알고 계셨어요? 선배로서 좀 책임이 크게 좀 와닿고 있고요. 왜요?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했는지 좀 밝고 힘찬 부분만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걱정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금방 또 이제 이런 부정론자들이 또 이게 목소리가 작아지는 또 계속해서 반복이죠. 근데 이제 그토록 우리가 부러워했었던 대만이라든지 선진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지난주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 저희가 수치상으로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제 턴어라운드 하나 계속 못 빠지게 기다렸었던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네. 지표 서프라이즈 계속 보여주면서 또 개선되는 모습도 맞물려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모멘텀인 정책 부분하고 시황이 어느 정도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이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이제 뭐 저희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물이 될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이제 파도를 계속 던져드려야 되는 게 좀 더 책임이 좀 무거워지는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진지하게 주제를 선정해서 오늘 또 토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가 2050선에 장중에 돌파했다가 그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꽤 많이 내렸어요. 1.7% 하락했는데요. 업종 테마 보시죠. 최근 FPCB 업계가 공급 과잉 우려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화랑새를 타고 주력 부품 산업 입지 강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했지만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연성회로 기판 FPCB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 정체로 FPCB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FPCB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부진하게 전망되면서 향후 하반기에 대한 전망 역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를 포함한 FPCB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대했지만 고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FPCB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며 대다수 FPCB 업체가 올해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FPCB 업체들
부진한 실적을 딛고 3분기 반등할 수 있을까요? 향후 FPCB 산업의 전망에 대해 오늘 월요일 탐나는 대물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 주제 FPCB입니다. 네, 오늘 우리 대물 진짜 찾을 건가요? 두고 봐야죠. 진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대리님? 네. 흙 속의 진주 찾기처럼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FPCB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주목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소외되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또 세 분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지 진단을 오늘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PB님. 예. 네. 어떤 차트 핵심일까요? 네, 우선은 그 FPCB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스마트폰 및 그 태블릿 PC 내에 있는 그 FPCB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스마트폰 우선 좌측에 보면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안테나, 볼륨 키, 그리고 그 홈 버튼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태블릿 PC에도 동일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스마트 기기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점점 작아지고 저희들 휴대하기 좀 편하게 되면서 네. 회로 기판이 조금 플렉서블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IT 부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관련돼서 레포트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아마 다 좀 중복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주요 FPCB 업체 합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쪽의 특징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할 때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맨 처음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다시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차트가 안 나오고 있나요? 예. 이게 차트가 조금 꼬였는데, 그래서 일단 보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의 모멘텀은 좀 분명히 자명하지만 과연 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의문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좀 가져오고 나온 표는 업체 분포도입니다. 소재 쪽은 예전에 이녹스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NNC나 두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에서 소재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조 쪽은 인터플렉스나 대덕전자, BH, 이런 액트,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전방산업 쪽에는 LG전자, 노키아는 없어졌죠. 삼성전자나 모토로라, 디스플레이 TV 쪽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조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방 산업이 좀 얼만큼 살아나고 얼만큼 업황이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쪽 IT 부품인 FPCB 업체 부분들도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5나 더불어서 노트에 대한 기대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근데 G3나 아직 애플 아이폰 6에 대한 기대는 좀 있잖아요. 네, 아이폰 6에 대한 기대는 비콘이라고 하는 특정 아이템하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그쪽 부분하고요. 지금은 사파이어 글라스나 이쪽 부분을 통해서 좀 전혀 새로운 그런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기대가 아직 죽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 쪽으로는. G3 쪽은 그쪽 LG전자가 오랜만에 좀 좋은 휴대폰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G2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휴대폰이거든요. G2하고 갤럭시 3하고 경쟁할 때 삼성전자가 초도의 물량으로 밀어버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G3 G1이죠. G1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G2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근데 수혜 좀 없을까요? FPCB 수혜 예상 안 되시나요?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조금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대리님, 핵심 차트가 뭘까요? 전 이경민 PB님이랑 차트가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업체 분포도는 일단 생략하겠고요. 두 번째 가지고 오는 주요 FPCB 업체 합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합산 매출의 성장률이 한 40%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상위 업체들의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부진이 됐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성장에 대한 정체성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좀 그 하락을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FP12의 이제 매출액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업체 간 이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고, 이 부분이 사실 수요 예측이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적으로 과잉이 됐었던 부분을 2013년도 3분기 때부터 실적 악화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거의 주요 FP12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 한 8조 안팎으로 가이던스가 잡혀 있었는데 실제 7.2조밖에 안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피어 그룹 같은 경우 뭐 인터플렉스라던가 뭐 대덕 GDS 그리고 플렉스컴 뭐 대덕전자 이런 애들이 사실 플렉스컴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삼성전자 물량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4년도에 매출이 향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조건은 일단 원가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재고 자산에 대한 처리 부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좀 약간 다변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세진 대리님 어떤 차트 핵심이라고 보시죠? 글쎄요, 오늘 월요일 팀이 왜 주제를 FP12로 정했는지 그거부터 저 오면서 계속 투덜대긴 했거든요. 이 뜨거운 장에 죄송합니다. 이 뜨거운 장에 왜 FP12냐? 근데 만약에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매기가 가잖아요. 그러면 IT주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코스닥의 IT 관련주들 있잖아요. 기대감이나 가격 매력으로 또 갈 수 있는 논리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도 왜 오늘 FP12를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룰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줄이 트는 자리 같은데. 아니에요. 뭐 주제는 다양하게 저희가 얘기할수록 좋은 건데, 일단은 왜냐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 뭔가 새로운 화두들이 계속 던져지면서 이 유례없는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도 있는 이 교두보 같은 시기에 웬 FP12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뭔가 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맞게 되면 이제 기존에 안 되던 종목들에서 분명히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항상 동반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FP12 업종들이 쉰 지가 한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IT 사이클 치고는 지금 바로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 사이클이 다시 돌기에는 FP12는 아직 더 아파야 할 기간이 있다라는 게 제 이제 먼저 드리는 결론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 깜짝 대물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FP12 최근에 이제 IT 관련해가지고 작년까지 매매 많이 하시던 분들께서는 FP12 실제로 그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가장 강한 시세를 형성을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셨으니까 관심들은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이제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끔 TV 리모컨 같은 걸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리모컨이 깨져서 가끔씩 이게 의도치 않게 리모컨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리모컨이 깨지고 나면 그 안에 초록색 기판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 PCB.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어떤 이제 전자장치에서 이제 기본적인 기판이 되는 회로를 구성하는 이제 경 PCB가 이제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PCB 제품이고, FP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안에 이제 버튼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조그만 이제 구리선 같은 거, 테이프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다 전자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FPC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성 PCB 해서 우리가 FPCB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제 스마트폰하고 관련해서 가장 대물로 떠올랐던가? 그 FPCB의 사용처 자체가 스마트폰의 급격한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근데 앞서서 진문상 대리께서 이제 전체 FPCB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를 전망치를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캐파는 이게 상승률이 줄어들 뿐이지, 10%에서 6%대로 줄어든다 뿐이지,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이제 과열 경쟁에 진입을 하면서 한 업체당 가져가는 파이 자체가 작아진다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도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네. 했었던 치킨 게임에 진입한 대표적인 부품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은 전체적인 스마트폰, 특히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부품들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PCB 부분만 조금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요. 13년 이후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FPCB 그리고 케이스 전반적으로 좀 하향세를 2013년을 피크아웃 하면서 이제 꺾이는 추세다. 그게 고스란히 주가에 좀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궤를 보려면 인터플렉스와 플렉스컴의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흔히 FPCB 업체로 분류하고 있는 이녹스라든지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대덕 GDS 이런 업체들의 주가 이제 정보를 보다 보면 PER이 지금 6배에서 7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5배, 4배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만큼 가격 조정 받고 네. 앞으로 이렇게 산업 자체가 꺾이는 산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저평가 매력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잘 아시다시피 PER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발생될 당기순이익의 합을 추정을 한 것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 자체가 연말로 갈수록 컨센서스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향 발표가 되게 됐을 때 결국에 이제 PER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 FPCB 관련된 레포트가 앞서 준비해 주신 차트들 네. 보면은 다 2월, 3월 자료예요. 없어요. 커버리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익 추정치 자체도 수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 FPCB 업체들의 PER로 확인할 수 있는 2014년의 가이드, 2015년의 가이드는 작년 연말에 세우는 가이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더 높다는 거네요, PER이 현재. PER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익이 과대 계상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끊임없이 실적을 추이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EPS 그로스와 PER 분포도를 보시면 지금 대부분 6배 수준에서 주요 업체들이 지금 포진을 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 연말로 가까워지면서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될수록 이 부분은 다시 재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PER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속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PCB 업체들이, FPCB 업체들이 과열 경쟁에 접어든 까닭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삼성만 보고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마켓을 다 이제 계속해서 좀 종횡무진 누볐던 업체들인데 경쟁업체들이,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특히 대만이라든지 네. 과거에 이제 FPCB의 최강자 지위를 유지했었던 일본 업체들이 다시 좀 재부상한 이유는 다음번에 있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원화 대비해서 우리 극심한 원고 현상을 사실 한 저번 달까지 겪다가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 부분이 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검정색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파란색이 N 원화 대비 엔화. 네. 그리고 노란색이 원화 대비 대만 뉴달러. 그리고 빨간색이 원화 대비 중국 위안화 대비입니다. 모든 지금 경쟁업체들 FPCB를 생산하는 경쟁업체들이 포진해 있는 국가들의 환율에 대비해서 원화 자체가 1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가 진행이 돼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글로벌 마켓에서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좀 결함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대내외적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부분에서 네. 계속해서 좀 싸워 나가야 되는, 거기다 좀 치킨 게임에 이제 진입하게 된 산업의 하나라고 봤을 때 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거고, 거기서 또 이제 그걸 뚫고 승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바른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저도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주말마다 내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 많이 읽혔던 리포트가 뭔가 지난주에 1위가 IT 부품주였어요. 네, 샤오미 수혜주였어요.
홍미노트 만든 중국의 샤오미 수혜주로 블루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좀 이렇게 요즘 분석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또 FP12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겸희 PB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FP12 자체가 공급 과잉에다, 단가이나 압력에다, 거기다 환율까지 이게 진짜 뭐 몇 중고입니까? 그런 상태에다가 따라서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 텐데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예, 어떻게 지금 현황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예. 박세린 대리님이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대담한 2030이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손에 대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지금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애플 쪽이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구글 쪽에서 지금 밀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집, 그리고 사람의 신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을 지배하면 이런 향후 쪽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IoT 그 사물 인터넷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IoT가 손으로 비슷한 그렇죠. 맨 맥락으로? 처음에는 네. 그 사람의 손을 지배하다 보면 손에 익숙해진 걸 가지고 뭐 지금 뭐 기어나 이런 시계를 차던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자동차 쪽에서 뭐 궁극적으로는 그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확장이 들어갈 수도 되는군요, 있고요. 손에서. 예, 그 기업이 그런 식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바뀌어 간다라고 하면 그쪽에 들어갈 땐 다 FP12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쪽 FP12의 성장 동력이 스마트폰 그냥 단일의 이슈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는 그 구조적인 흐름에 얼만큼 빨리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 훨씬 더 시장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보고 갈 게 아니라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자동차나 뭐 이런 부분을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가는 게 것 저기 같아요. 들어가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FP12 뭐 스마트폰이든 그 따로 태블릿.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류가 아, 한 그래요? 4가지 종류가 아, 돼서 네. 이 하나를 가지고서 무조건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걸 여기에 써도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 종류가 4가지 정도가 되고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성이나 아니면 경성 뭐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제품 개발이 조금 다양하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 예, 그렇죠. 뭐 제품별로 뭔가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예. 예,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점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안 좋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삼중고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 하락은 많이 보여줬고 굉장히 많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반면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건 그만큼 캐파를 증설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언제 나올지 물론 그 시장을 조금 미리 대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뭐 어디까지 얼만큼 크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다시 한번 그 구조적인 산업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 FP12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개연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요. 뭐 결론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대리님?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좀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왜냐면 2주 전에 이제 투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 이제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저희 업계 사람은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쪽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딱 이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FP12 업체들도 그렇지만 TSP 업체 모든 이제 이런 핸드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임가공업체라든가 FP12 업체들 중에 10명이 출근을 하면은 지금 아침에 4명은 일단 다 보낸다. 그럼 6명이 근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경쟁력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그 납품하고 있는 그 1차 벤더 쪽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애플 이런 대형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반대로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에 성공했다시피 수혜를 받을 수 없죠.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치킨 게임이 언제 끝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하이엔드급 시장이 성공을 해야지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휴대폰? 아니, 스마트폰?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부품 지금 쪽에? 아니요. 기어피 쪽. 그러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 태블릿 PC를 추가시켜도 기어피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FP12는 핸드폰이다 아니면 태블릿 PC다라고 하면 안 되고 네. LED 시장도 있고 그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상품으로서 이제 그 FPCB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이 시장이 성공을 해야지만 이제 FPC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도 포함시키고 일본, 대만 쪽도 물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휴대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이제는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그러면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률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원가가 계속적으로 원가 우위를 포함해가지고 구조적인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경우에는 어떤 업체들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정리된 기업이 있나요? 글로벌적으로? 근데 그게 너무 빠르지 않나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출근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를 돌려보내는 것 뿐이지 지금 일단은 이게 그 글로벌 셀러들의 이제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업체들이 사실은 생겨야지 치킨 게임이 이제 중기를 지나는 과정이 될 텐데 네네네. 지금 이제 막 피크아웃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과정에서 벌써 이제 치킨 게임에서 승자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그리고 멀지 않나.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지만 아까 저는 이경익 PB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은 FPCB를 특화된 걸 만든다면 어떤 쪽이 더 앞으로 잠재력 있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태블릿이냐 아니면 웨어러블이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직 뭔가 윤곽이 안 나왔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네. 이 FPCB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반응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이워치도 지금 나오면 어떨지. 근데 사실 네. 그 아이워치 같은 경우는 뭐 2013년도,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휴대폰적인 어떤 혁신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존부터 아이워치는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폰이나 그러니까 그 시계에다가 그 녹음 기능이 들어가 있고 시계에다가 이제 통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전 단계 소니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웨어러블 기기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FPCB라는 거는 이 리지드 FPCB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구부릴 수 있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금 현재 시계로 차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에서도 그 내비게이션에 들어갔을 때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구부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은 매출 성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물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가는 진짜 기본적인 그 하나의 여건이 일단 IT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건데 그것 중에서 아직 뭐가 좀 더 대세가 될지 혹은 성장률이 나올지 명확치 않고 그리고 FPCB 중에서 진짜 하나 좀 도산이 돼서 나가야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쟁력. 그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엠플렉스라는 회사가 가장 이제 큰 대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PCB 쪽에서요? 네. 근데 엠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적으로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업계가 도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대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매출은 늘어났는데 계속적으로 파이가 줄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경쟁력을 성장률에 갖추기 대해서 위해서는 그래서 예. 그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엔드급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예. 박 대리님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FPCB 업체 그 FPCB의 매출이익은 성장을 하는 게 맞을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아니면 이제 자동차에서도 전장 부품이 많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FPCB의 채용은 늘어난다라는 건데 국내에 네. 이제 저희가 인터플렉스 아까 플렉스컴 이런 식으로 대두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그 국내 FPCB 업체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요. 고부가 가치 FPCB 제품을 등에 업고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FPCB 제품군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앞으로? 오히려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시장이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FPCB 업체들 중에 이름을 날렸던 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기존에 쓰던 FPC들과는 달리 그 스마트폰 특히 이제 터치 패널과 카메라 모듈의 그 이제 고성능을 기반으로 한 FPCB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그런 업체들이 높은 이 영업이익률을 받으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순환 효과가 좀 계속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전장 부품이든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뭐 중계기나 서버에 들어가는 FPCB든 이런 것들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부가 가치 FPC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라든지 일본의 FPCB 업체들이 그나마 국내 업체들에 비해서 선전하고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때문이기도 한데 네.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저부가 가치 FPCB 시장은 거기서 장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현지화 전략을 펴면서 아까 자막으로 나왔는데 두 분 다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게 현지화 전략을 펴는 업체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일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Q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 늘어나는 Q에 지금 우리가 한창 이제 영광을 맛봤었던 뭐 국내 이제 FPCB 업체들,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FPCB 업체들이 그 Q의 수혜를 받을 거냐라는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늘어나는 Q 역시 저가 그 환율의 이점과 그 네. 이제 그 낮은 생산 단가를 앞세운 일본이나 대만 업체들의 몫이 된다면 국내 FPCB 업체들은 반드시 그 시장에 또 수혜가 근데 이번에 오지는 않을 수도 일본이나 대만 업체, FPCB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태국 쪽에 홍수가 많이 나서 FPCB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 물에 잠겨서 공장이 가동률이 안 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들이 잠깐 수혜를 받았다가 지금 그쪽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저가형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하고 그 경쟁을 해서 파일을 뺏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잃었던 파일을 원래 다시 되찾는 그런 부분의 관점을 접근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애플의 아이워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그 자동차 메이커의 전장 부품 확대에 대해서 FPCB 채용 확대를 네. 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한정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의외로. 그러면 그 자동차로 범위를 넓히는 FPCB 업체들은 경쟁력 있나요? 그것도 증권사에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플렉스, 플렉스컴의 FPCB가 채용이 될 건가냐는 거죠.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그냥 그게 뭐 크게 뭐 부피가 아주 작아야 되는 기판도 아닐 거고 자동차용 전장 부품들이. 네.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요. 앞으로 업계가 어떻게 구도를 잡아갈지 대형 IT를 비롯해서 FPCB 자체들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일단은 가장 큰 우선 경쟁력인데 그게 지금 우리 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과연 언제쯤 개선될까요? 네, 점쟁이 한 분을 모셔야 되나요? 또 여기? 예. 예상 불가능합니까? 지금 전화 연결 안 되나요? 저기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계셨다는 분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그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구조 조정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관갈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그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우리는 사실 아까 다 말을 했지만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어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태블릿 PC에서 지금 뭐 노트북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진행 단계에 지금 현재 태블릿 PC도 12인치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 어떤 데스크탑과 태블릿 PC랑 어떤 구별 짓는 공간 자체가 지금은 현재는 제가 봤을 때 뭉개지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2년 전에 태블릿 PC가 망했다. 이거는 스마트폰의 혁명에서 태블릿 PC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부분 자체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FPC 업체가 많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저가 스마트폰 부분도 여전히 있고 그 부분만 사실 뭐 한번 울고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도 사실 조금은 논리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미진한 워낙 부분이 뭐 있거든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가 지금은 그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자 그러면 뭐 지금 이런 적이 전 처음이었던 것 같은 게 대물의 조건도 안 보여요.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FPCB 중에서 대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아니십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대물인가요? 당연히 대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 적어도 올해는 절대로 대물이 될 수가 없고요. 삼성에서 아주 기가 막힌 스마트폰을 뽑아내면서 기술적인 스마트폰- 반등은?
예? 기술적인 그러니까 반응이나 거기서 트레이딩은 단기적인 대물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렇게 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종목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자는 거죠. 뭐 자동차용 PCB, FPCB 시장 열린다, 뭐 웨어러블 뭐 커진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앞으로 이제 뭐 할 거다라는 부분들 빼고 실질적으로 FPCB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팩트 체킹을 하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 빨리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네. UHD TV 시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네. 뭐 보이지도 않는 웨어러블이라든지 자동차보다 오히려 TV 쪽이 지금 오히려 전장화되는 부분들이 훨씬 그 기판의 FPCB 채용 부분들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용 단가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TV용 시장을 빨리 장악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불안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로 버틸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FPCB 하나만 하는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런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TV라든지 제가 아까 얘기해줬던 태블릿 PC 이쪽 시장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업체들, 그걸 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대물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더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바로 종목? 대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에 배당에 대해서 좀 정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만 쪽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면서 제일 많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IT 부품주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사내 유보금이 한 187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 유보금을 적정하게 밑에 하청 업체들한테 준다라고 하면 FP 업체들의 그런 훈훈한 이야기 가능한가요? 그렇게 훈훈하진 않을 것 같지만 아닌가요? 사내 유보를 하면 네. 과세를 받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적정하게 좀 가치를 쳐줄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기사 나온 것 중에 삼성전자는 유보금 과세 대상에 포함 안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그건 확인 그게 무슨 그래요? 저기 뭐 기업 유보금 형태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이게 조건 명세화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삼성전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뉴스를 요즘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예. 훈훈한 얘기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FPCB 대물 베스트 3 종목 세 분이 어렵게 구해오셨을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FPCB 박세진 대리는 1위 대덕 GDS, 2위 심텍, 3위 세호로보트. 네, 지문상 대리는 1위 세호로보트, 2위 BH, 3위 이녹스, 이경민 PB 1위 이녹스, 2위 대덕 GDS, 3위 BH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선후배 사이에서 그리고 저는 처음 봤던 종목인 것 같아서. 작년에 상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장할 때도 저는 기억이 좀 안 남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FPCB에 꺾이고 상장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안 좋겠네요. 우리나라에 사는 거. 예, 그럼 오늘 순위 싸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올릴까요? 예, 일단 세월로버트 1위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FPCB 업체들 여전히 안 좋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서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재고 조정과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발 쪽 부분과 그러니까 후공정 부분에 대해서 수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자동화율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투자 아이디어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판 부착이라든가 타발 장비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설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타발 같습니다. 장비가 뭔가요? 그러니까 FPCB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고 거기서 초록색 기판에다가 이제 황금색 기판을 얹어요. 그리고 거기서 SM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납땜질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수작업 형태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반자동과 자동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땜하는 거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자동화 설비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도 로봇군요. 그렇죠. 자동화 설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지만 자동화 설비율이 한 20% 정도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 좋은 업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세월호부터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빠졌기 지난해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을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저번 주에 이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5%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실적 자체가 장비주다 보니까 뭐 성수기 비성수기 대비에 없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상위 업체들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매출 생산에 대해서 그 보수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 연도 1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업황 개선이 좀 진행이 돼야지 이쪽 업체도 좀 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FPCB 관련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또 두 분. 예, 저는 이거 이녹스 한번 말씀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욕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죠? 예, 이녹스는 네. FPCB 그 소재 쪽 시장 점유율 1위 하고 있고요. 예. 얘들 뭐 13년도 작년 기준으로 한 60% 정도 MS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공장 증설하고 있는 모멘텀도 있고 FPCB 치고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그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들도 영업이익률이 한 20%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PCB 업체가 뭐 맨 처음 돌아선다라고 하면 소재 쪽이 뭐 분명히 얘들 소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돌아서는 거 이녹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는 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올해 좀 운봉 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지만 또 박세진 대리님은 대덕 GDS. 아니 뭐 그냥 가져가 순수한 주시죠. 의미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네. FPCB가 되살아난다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FPCB 업체 중에서 얘가 그 대열에 빠지진 않겠다라는 정도로 좀 가져온 거고 그 세월호버트도 그렇고 이녹스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비겁한 접근이에요. 주제를 FPCB로 던져놨는데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뭐 FCCL이라든지 EMI, 차폐필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왜요? 딴 거 하고 있는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FPCB 본업으로 다양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될 만한 애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니 왜 지금 갑자기 의리를 찾으시는지. 예. 아이디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좋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결국은 FPCB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흔히 말고 이게 말이 안 나와. 아니, 근데 왜냐면은 자동화, 예, 장비는 앞으로 계속 깔릴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모르죠. FPCB가 출하량이 늘진 않으면 깔리지는 않고. 근데 네.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보는 게 FPCB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순진하게 지금 FPCB 업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FPCB 업체들이 죽어있는 동안 뭔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업체들. 찾자면서요. 네? 그런 거 찾자면서요. 그래서 세월호버트 저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3위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얘기하시지, 그래서 그럼. 사실 대덕 GDS 말씀 먼저 예. 드리자면 세월호버트 저도 3위를 갖고 나왔으니까 힘을 조금 실어드리자면 네네.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20%가량 육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면 부채 비율도 2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녹스도 영업이익률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 워낙 영세 업체들 중에서 그 지금 이 정도로 영업 환경이 타이트하게 몰렸는데 이녹스는 다른 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소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지금 FPCB 자동화 설비만 하는 업체인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리스크를 버틸 수 있는 재무적인 그 효율성이 좀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업황이 돌면 레버리지를 오히려 본격적으로 FPCB들 업체들에 비해서 더 큰 레버리지를 좀 가져가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저는 그 판단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전자기기만 해도 예전에는 MD도 있었고 뭐 카세트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안 쓰듯이 그 FPCB 그 자동화 장비도 필요 없어지면 아니면 그게 채용이 안 되면 근데 아까 네.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금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에 네. 가장 큰 패러다임은 인건비 절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뭐 내수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것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 로봇 육성 정책 같은 것들, 네. 그 자동화 설비 육성 얼마 정책 같은 전에도 것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로봇 이름 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정 자동화를 진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마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업만 좀 턴어라운드 해준다 그러면은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해외로 진출하는 그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진출하는 리스크보다 이런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높다라는 봅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대덕 GDS도 네. 사실은 FPCB 자체가 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FPC 시장 말고 아까 이제 저희가 꿈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TV용이라든지, 아니 TV용은 꿈은 아니지만 뭐 네. 자동차용이라든지 네. 그 스마트워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는 대덕 GDS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인 그 전방 시장하고 같이 커나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FPCB 제품군 내 포트폴리오는 가장 이상적으로 짜져 있다. 그래서 이런 전방 산업들이 커지게 됐을 때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 반열에서 네. 탈락은 안 할 거다라는 좀 논리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대물인가 또 FPCB 업황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대덕 GDS 의미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순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선 뭐 네. 저도 대덕 GDS 2위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하고 앞서서 박 대리님 말씀을 잘 해주셔서 뭐 조금만 첨언하자면 네. 이쪽에 순현금이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800억 정도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뭐 보면 한 1,500억 정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년 300원 정도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배당 관련된 주들이 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덕 GDS 배당을 하는군요.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할 때 뭐 네. 매번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고 배당 생각이 늘릴까요? 들고 있습니다. 늘리진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예. 예. 그러면 오늘 순위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세 분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사람이 가지고 나온 종목이 네. 이 어려운 그 암흑의 터널, 그 FPCB 어둠의 업체들이 자식들. 예, 겪어야 예. 되는 이 시련의 시기를 네. 가장 이제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업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나서 크게 부경화를 다시 누릴 업체들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애들. 제2의 하이닉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제2의 하이닉스의 꿈을 갖고. 그러니까 맷집이 강한 순으로 뽑으면 딱 1, 2, 3이 될 것 네. 같아요. 안 진짜 죽을 업체 얼마나 순으로. 버텨야 될지. 지금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죠 아직. 모르죠 저희는. 예, 앞으로. 시청자분들 하이닉스 들고 고민하셨던 기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일부는 좀 들어요. 순위 일단 정하고 그러면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공략해야 될지도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1위 종목 뭘로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월로부터 1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신선하기도 하고 이녹스는 어때요? 이녹스를 좋은 제치고 종목인데 네. 그게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이녹스도 그렇고 대덕 GDS도 그렇고. 근데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월로보트 같은 종목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는데 의미를 좀 찾으면 그러면 대덕 GDS랑 근데 이녹스 오랜만에 그 선배 그 애를 좀 느끼는 것 그렇게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지금 잘 그 눈치를 못 채고 있다 뿐이지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연락을 안 하세요. 그럼 네가 해. 죄송합니다. 네. 대덕 GDS, 이녹스. 선배들은 연락 자주 하는 후배들 좋아하거든요. 저도 후배들 연락 기다리는데 안 와요, 후배들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 후배들도 좀 후배가 연락하시면 먼저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 견학도 시켜주고, 얼마나 제가 뭐 밥도 사주고 하겠습니까? 예, 자, 선배가 있으니까 제가 말이 꼬이네요. 2위는 그럼 뭘로 에어컨 갈까요? 안 트시나요, 여기? 이녹스 가시죠, 2위니까. 아니, 근데, 대덕 GDS가 2표 아니었어요? 예, 저도 대덕 GDS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 GDS로 가죠. 예. 2위 대덕 GDS 갈까요? 그럼 3위 이녹스로 가고요. 우리 바로 지난주였죠.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장기적인 거 1위, 단기적인 거 2위 이런 식으로 순위했는데 그 장기적인 거가 마크로젠이 단기간에 엄청 잘 갔어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팁을 주세요. 근데 예. 세월로부터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이 FCB 업체들이 안 바닥입니까?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느 네. 정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원가 절감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어찌 됐든 간에 뭐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적으로 인건비는 상승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맞아요. 1차적인 과제겠죠. 그렇기 FPCB 때문에 업체들의. 예, 세월호부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방어적인 그럼 지금 진입하면 얼마까지 수익 가능할까요? 근데 FC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충 FC 힘들어도. 업체들도 예. 사실 이제 어떤 커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주가가 얼마 정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참 애매한 상황이지만 세월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적으로 2,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1분기 흑자 전환에 돌았지만 예. 2, 3분기에도 그 실적에 대해서 연속성이 진행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그것도 아까 박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FPCB 업체들의 숙제입니다. 커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좀 봐야 되겠다. PER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예. 자동화 설비 그 업체들은 네네. 1, 4분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2,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매수 기회를 잡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 선이면 땡큐하고 매수하면 되나요? 근데 참 진짜 이게 네. 애매해요. 왜냐면 이쪽에 대해서 어떤 뭐 지금 현재 가격이 싸다, 네네. 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어떤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럼 박 생각해요. 선배의 좀 지금 시가총액이 부러지는 300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 봤을 때. 근데 이제 올해 제시한 가이던스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 정도 달성했을 때 보통 이제 FPCB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2배를 받아도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무리가 전혀 없죠.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냥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장비 업체들은 본업이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뒤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특히 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 자동화 공정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투자거든요. 지금 그렇죠. FPCB 업체들이 과감하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더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퀘스천 순위 갑자기 또 내리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니 대신에 이제 명확하다라는 거죠. 네. FPCB 업체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는 저희는 잡을 수는 없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따라가야 될 종목은 저희가 명확하게 안고 가는 겁니다. 세월로보트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다른 종목 차원에서. 뭐 명확한 팁을 주실 수 있는 종목 있으세요?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그 TV 시장 쪽에서 FPCB 채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2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바닥은 잡는 구간이 아닐까. 그 정도 네, 좀 코멘트 드릴 이녹스는요? 것 같고요. 이녹스는 공장 증설 모멘텀에 어떻게 주가에 반영을 하고 실제 반영하는지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FPCB 정말 어려운 업황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체력을 갖춘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1위는 세월로보트고요. 2위는 대덕 GDS, 3위는 이녹스였습니다. 각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아까 토론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